네, 글로벌 마켓 뷰입니다. 명민준 캐스터 그리고 권예림 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명민준 캐스터, 네. 미국 증시 시황도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외신 보니까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지난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겪었는데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건가요? 자, 그 내용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이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 시리자가 승리한 여파 등으로 장중 혼조세를 조금 거듭했지만 그렉시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그런 전망이 우세함과 그리고 에너지주 선전 등이 오늘 시장에 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결국 강보합권이었습니다. 6포인트가량 결국 추가하면서 17,67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오늘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0.3% 상승하면서 4,77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장중에 등락을 거듭한 끝에 결국에는 5포인트 추가한 2,057포인트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입니다. 이 결국은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는 부분에 긍정적인 좀 의견을 또 실을 필요가 있고요. 먼저 미국 내 경제 지표, 오늘 미국의 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4.4로 실망스러운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유가 하락이 텍사스 지역 이 상품 가격 하락을 촉발하면서 지수를 조금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또한 오늘 유럽 쪽 이슈가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 득세로 치프라스 총리가 또 취임을 했습니다. 이 치프라스 총리 약 2,400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에 대해서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과 지금 재협상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채권단이 그리스에 대해서 부채 상환 연기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부채 삭감 자체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어서 협상이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마켓워치는 오늘 또 한파라는 기사가 또 도배를 했습니다. 블리자드라는 기사가 또 도배를 했는데요. 먼저 이 바로 필라델피아, 뉴욕시 등 미국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거대한 눈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까지 나서면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규모일 것이다 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항공편 같은 경우는 4천여 편이 취소가 됐는데 아직 눈이 본격적으로 내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이 강풍도 동반하면서 해당 지역의 전력망 마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미국 GDP 쇼크를 기억하시나요? 이 한파로 마이너스 2%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눈보라 수혜주와 또 피해주로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수혜주와 피해주로 나뉘었다는 점에서 벌써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혜주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하게 제설업체, 24시간 카페와 음식점, 그리고 제설 가루, 도구, 소금 등을 파는 철물점 등 이렇게 제한적인 업체들만 조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를 보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뉴욕주에 있는 이 회사원들, 음식점들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적인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 이런 눈보라가 이렇게 증시까지에도 그리고 경제까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지 이런 계절적 리스크도 좀 관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권예림 캐스터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 상황에 대해서 이 국제 채권단이 부채 상환을 연기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더라도 삭감은 없다라는 입장이 분명한데, 자, 그리스의 채무 조정에 대해서 전문가 어떤 이야기 내놨을까요? 전해주시죠. 네,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한 시리자가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연정 파트너로 선택한 그리스 독립당도 이 시리자와 함께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 그리스의 채무 조정에 대한 전문가 코멘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there is certainly what economists call adjustment fatigue out there, and it's causing political fragmentation. Germany obviously talks about the need for adjustment, but they feel that's a one-way street. It's only the periphery that needs to adjust. It's not them. You know, if this really is a union, they need to meet in the middle, find a common policy, and then stick with it. At the moment, we're a million miles from that.
네, 로이터 통신에서는 현재 그리스의 채무 조정에 대한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리스 채무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유로그룹의 의장도 벨기에에서 열린 유로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의 채무 탕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등 유로존 주요국들도 그리스와 채무 탕감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죠. 하지만 그리스 부채 상환 시한을 연기하거나 이자율을 줄여주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네, 명민준 캐스터, 이제 미국 증시 외에도 이게 내에서 그 섹터별 특징하고요, 그 외 시장들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S&P 500 섹터별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WTI가 1%대 하락하면서 장중에 45달러 선까지 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이 에너지주가 1.5%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한파 덕분에 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또 1% 넘는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반대로 오늘 기술주는 0.4%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대형 기술주들이 또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는데 관망세가 퍼지면서 오늘 가장 약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총선 이후에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조금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4%까지 치고 올라갔는데요. 이 IFO 경기 기대 지수가 예상외로 호조를 보인 점이 1% 넘는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프랑스 0.7% 강한 흐름이었고요. 영국도 0.3%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총선이 있었던 그리스 3.5%대 약세로 800포인트까지 다시 위협받는 상황을 맞고 있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 또한 일제히 1% 넘는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자,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 1%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등장한 것이 이 하락세를 또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 수익률 1.7%까지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WTI 0.7%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보시면 유로화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유로화가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4레벨대까지 다시 내려온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환율에 대한 더 큰 그림은 바로 유럽 양적 완화 그리고 유로화 약세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예림 캐스터, 오늘의 SNS 어떤 내용들 선택해 주셨는지요? 네, 그리스 총선에서 반긴축 정책을 내세운 급진좌파 시리자가 승리한 가운데 일부 유럽 국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좌파당의 장루익 엘랑숑 대표는 시리자가 유로존에서 권력을 잡은 최초의 반긴축 정당으로 유럽 전역에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 시리자의 승리에 힘입어 스페인과 프랑스 등에서 반긴축 좌파 정당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로존의 분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자신의 트위터에 그리스 총선이 전반적인 유럽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좌파들이 일어서고 그리스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협상까지 꼬이게 되면 유로존의 정치적인 분열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는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 경제와 연결된 이번 이슈는 시장이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트윗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가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유연성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정크로 강등했습니다. 단스케방크의 블라디미르 미크라셰브스키 러시아 현지 이코노미스트는 신용등급 강등은 이미 예상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며칠 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군사적인 공격까지 포함시키며 또 한 번 러시아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러시아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루블화는 6.5% 이상 떨어지며 6주 만에 최저점으로 미끄러졌는데요. 루블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는 현재 7%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트윗 함께 보실까요? 이번 주에는 140개에 달하는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중 기술주들의 실적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올 텐데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장 마감 후에 이미 발표됐고 앞으로 애플, 구글, 페이스북의 실적이 줄줄이 나올 전망입니다. 윌 매클린스 최고 마케팅 경영자는 수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될 페이스북이 실적 면에서는 주인공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2년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크 대표가 사진 공유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사들일 때만 해도 맹비난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인스타그램의 몸값 35배나 훌쩍 올랐습니다. 또 모바일 광고도 페이스북의 중요한 수익원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는 페이스북의 매출이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